내년 국방예산 정부안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61조 5,878억 원으로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 3.2%를 상회합니다. 국방예산 증가율이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2년 연속으로 상회한 것은 지난 16년과 17년 이후 8년 만인데요. 이는 우리 국방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방 예산은 크게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 운영비하고 미래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내년 국방 예산 61조 5,878억 원 가운데 전력 운영비는 전년 대비 4.2%가 증가한 43조 5,166억 원이고 이는 군 간부들이 전투 지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그리고 병 봉급 인상 및 예비군 지원 확대, 실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체계 강화 등 신성한 군 복무에 따른 합당한 보상과 전투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이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4%가 증가한 18조 712억 원입니다. 북핵 미사일 위협 억제 대응을 위한 한국형 삼축 체계 확충이나 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 구축 등 첨단 전력의 강화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항목별로 좀 따져볼 텐데,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병사처우 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뭐 병사들 사기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국정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병사들 월 200만 원 시대 좀 달성이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간 국방부가 좀 공들여온 정책이 좀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우리 대통령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부분 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이 병사 월 200만 원 지원 달성입니다. 2025년 병 봉급은 병장 기준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병 내일 준비 지원금이 최대 월 납입금 한도가 55만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이로써 보람찬 병 복무를 마치고 나면 약 2천만 원 가량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미래 세대 장병들이 좀 병영 생활에 좀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걸 좀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때는 뭐 수십 명이 이렇게 누워서 자는 침상도 있었는데 최근엔 뭐 침대형으로 바뀐 것 같고요. 한 공간에서 거주하는 인원들도 많이 줄었다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신세대 장병들의 기호에 맞춰서 의식주 여건을 여러 가지로 개선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장병 눈높이에 맞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현재 8에서 10인실이던 병영 생활관을 2, 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방상 내외피, 기능성 방한복 등 전투 피복 체계 품질을 개선해서 이 활동성하고 보온성을 향상시키는 등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전투 임무 수행 능력을 한층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부대 피복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능성 방한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2025년 하반기 입영하는 장병부터는 1인 1매 개인 피복으로 전환해서 보급을 또 하게 되고요. 또 우의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투습 기능이 더욱 강화된 고품질의 기능성 전투 우의로 품질을 개선해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장병 위생을 위해서 전역자의 침구류 세탁 민간 위탁을 전군 확대한다든지 수통 세척 민간 위탁 및 마개 교체 이런 것들 생활 밀착형 정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들 기본급식비가 현재 1일 13,000원으로 4년째 동결이 되고 있는데 이 식자재 물가 상승이 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서 더욱 인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 장병들을 이끌어가는 군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초급 간부들이 좀 여러모로 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 저도 뭐 복무할 때 보면은 BOQ 여건이 상당히 이제 네. 독신자 숙소죠. 열악하곤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군부대 내에서 우리 병사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갖춘 간부들에게 전투 임무의 전념 여건을 조성하는 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휘관 그 지휘 활동과 참모부의 행정 업무 수행을 위한 전투 역량 강화비와 전술 활동 및 작전 준비를 위한 부대별 작전 예산을 증액해서 부대 운영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인 가족 및 초급 간부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간부 주거 시설 예산을 저희들이 대폭 증액하였는데요. 초급 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 숙소를 개선하고 특히 1인 1실 간부 숙소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 대거 증액돼서 총 6,048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신규로 관사 물량을 확보하면서 이 신규 물량 432세대 전량이 다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기준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현재 660명이 이제 전군에 있는데 700명으로 지금 증원을 해서 장병들에게 전문적인 병영생활 상담 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이 지휘관의 부대 병력 관리 여건을 개선하게 됨으로써 지휘관의 전투 임무 전념 여건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김용현 국방장관이 9월에 취임을 하셨으니까요. 이제 한 달이 좀 넘어섰습니다. 지휘서신 1호에서도 군 간부 처우 개선하겠다라는 의지 밝히셨었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좀 추진되고 있는 것들 있는지 좀 귀띔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 장관님께서 취임이 이제 9월 6일 날 있으셨는데 취임 일성으로 군 간부 처우 개선에 대해서 천명을 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정부 안에는 공무원의 공통 처우 개선율을 3%로 잡고 있는데요. 이것보다도 더 높게 그래서 초급 간부의 기본급 인상률을 그 2배 수준인 6%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하고 24시간 작전 경계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GP, GOP, 함정 등의 근무자들을 위해서 이 인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 월 110시간까지의 한도 내에서 시간의 근무 수당을 인정받았던 것인데 이를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과도 이 부분을 협의 중이고 인사혁신처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직 근무비가 있습니다. 당직 근무비도 저희들이 유사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과 소방 수준으로 좀 인상을 하고요. 또 작전 훈련 참가에 따른 급식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역들은 워낙 잦은 이사가 많죠. 그래서 잦은 이사에 따른 경비 부담을 경과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하여튼 저희들이 다양한 방안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수한 초급 간부 획득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기복무 장려금 그리고 부사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단기복무 장려 수당 그리고 우리 학군 후보생을 위한 생활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단가 인상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회 심사관에 최대한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국방부가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예비 전력에 대한 지원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예비군 훈련하면은 뭐 시간만 보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동원 훈련에서 많이 지원됐던 지원금이 사실 동미참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었던 게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이 된다고요. 네. 이 부분은 정말 예비 전력 정예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예비군 훈련 참가비를 이 동원훈련 예비군에게만 지급을 하고요. 동미참 훈련 대상 일반 훈련 예비군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아 왔습니다. 예. 그런데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2025년부터는 동원 미지정된 일반 훈련 예비군에게도 예비군 훈련 참가비를 신규 지급을 합니다.
또한 5, 6년 차의 지역 예비군의 기본 훈련, 작계 훈련, 이 중에 작교 훈련, 즉 지역 동사무소 등에서 이제 받는 훈련인데요. 이 경우도 그간에는 식비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비를 신규로 신설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현역 복무 후에도 약 6년간 우리 다양한 예비군 훈련을 통해서 우리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들에게 형평성 있는 보상을 한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방부는 예비군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자, 그 현대전에서 드론이라든가 AI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더라도 뭐 관련 영상들 보면 이 드론의 위력이 상당히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방부가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것 같고 또 좀 과학화 훈련에도 많이 초점을 두고 계신다고요. 맞습니다. 이 첨단 과학 기술을 군에 접목하는 문제, 굉장히 저희들 군의 생존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최근에 전쟁 수행 양상에서 보시듯이 이 미래 전장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드론입니다. 네. 이 국방부는 지난해 창설된 드론 작전 사령부의 이 작전 역량 강화와 또 교육 훈련 여건 보장을 위해서 드론 구매를 80여억 원으로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실제 전쟁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이 실기동 쌍방 교전 훈련을 통해서 전투지 능력을 향상하고 또 전투 기술을 숙달할 수 있도록 마일즈 장비 보급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지속 보급해왔던 보병 마일즈 장비는 2028년까지 보급 완료를 목표로 지금 편성 중에 있고요. 화생방 및 방공, 항공 등 다양한 병과의 마일즈 장비하고 또 해공군의 기지 방어 훈련용 마일즈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또 신규 보급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시 지역 작전 훈련 간에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실전적 훈련과 입체적인 훈련 통제 및 분석 그리고 사후 검토가 가능할 수 있도록 권역별 도시 지역 작전 훈련장에 과학화 훈련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화 훈련 체계를 활용해서 실제 전장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는 이 훈련장인 과학화 훈련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32년까지 총 16개소를 네.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 사실 자고 일어나면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이런 신기술들을 신속하게 이제 국방 분야에 접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강군 육성의 지름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만큼 이 국방 분야에서의 R&D의 중요성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편성이 돼 있나요? 저희 표 자체가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올해 4조 6,370억 원에 달하는 R&D 예산이 많이 확대 편성이 좀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서 우리 국방 R&D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인데 먼저 방위력 개선 분야의 국방 R&D를 살펴보면 말씀드렸던 금년 대비 5.7%가 증액된 4조 9,024억 원을 편성해서 국방 첨단 기술 확보에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 대대적인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분야가 10대 국방 전략 기술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10대 국방 전략 기술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테크놀로지 푸시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 도전 국방 연구 개발 그리고 신속한 획득이 가능한 신속 시범 R&D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배분하였습니다. 이럼으로써 좀 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여건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산 자립도가 굉장히 좀 아직은 낮은 이 국방 반도체나 첨단 항공 엔진 개발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편 전력 운영 분야의 국방 R&D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도 금년 대비 5.8%가 증액된 716억 원을 편성해서 투자를 확대했는데요.
최근 국방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과학기술 강군 건설이니만큼 이 AI를 비롯한 ICT 신기술 연구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러한 인식 하에 올해 4월 1일자로 국방부와 과기부 간에 체결한 업무 협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방의 운용, 작전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AI 기술 개발에 관한 신규 사업을 양 부처가 공동으로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사업을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날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력 개선 분야에서 사실 한국형 삼축 체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형 삼축 체계 고도화를 위한 내년도 예산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날로 가중되는 여러 안보 위협에 이 적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북한 핵 미사일 및 다양한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국방부는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을 고도화해야 하는 당면 현안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는 크게 세 가지 능력 확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성능 스텔스기를 추가 확보하는 F-35의 2차 사업, 또 북한의 전파를 교란하는 전자전기 사업, 이런 것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유사시에 도발 원점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킬체인 능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철매2 성능 개량 2차 사업이라든지 탄도탄의 종말 단계 상층 방어를 위한 LSAM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신규 양산 이런 것 등을 통해서 한국형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를 조기에 구축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호크 또 페이브호크 성능 개량 등 특수전 부대의 공중 침투 능력을 강화하고 특수 작전을 위한 정찰용, 타격용 무인기 등을 신규로 반영함으로써 우리 군의 대량 응징 보복 능력 KMPR이라고 하죠. 이 부분 또한 확충할 예정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세계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이 무기 수요가 좀 늘면서 K 방산이 그야말로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뭐 폴란드 수출이라든가 또 UAE 수출 등 다양한 실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좀 우리 방산 수출 더욱 지원하기 위한 예산들도 좀 편성이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연평균 150억 불의 방산 수출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K 방산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국제적 안보 수요 증가로 인해서 우리의 방산업계의 해외 진출이 이제 확대되는 거는 맞습니다만 이게 일시적인 수출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방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방위산업 투자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지속 가능한 K 방산을 위해서 미래 첨단 기술을 방산에 도입하고 방산 중소기업 육성 및 공급망 역량 강화에 저희들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향후 수출을 책임질 미래 첨단 기술을 방산에 도입하기 위해서요. 5대 국방 첨단 전략 산업 분야란 저희들이 수식어를 갖고 있는 우주, AI, 유무인 복합, 로봇, 반도체 이렇게 5개 기술에 집중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산 중소기업들을 좀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R&D 시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자금의 난을 겪지 않으시도록 저희들이 정책 자금 지원을 하는 것,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투자를 할 때 저희들이 세제 지원을 하는 부분, 또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활발하게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부장 사업을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해야 되는데요. 소재, 부품, 장비죠. 이 부분의 국산화를 활성화시켜서 방산 공급망 역량 강화를 여러모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자생적이고 견고한 방산 생태계 기반을 구축해서 우리의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제 내년도 예산안, 이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 쓰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상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가장 주안점은 이겁니다. 이 군은 이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군의 사기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이 군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통해 군 복무가 자랑스럽고 또 굉장히 인생의 가장 보람된 순간이 이 군복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보람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저희들이 현재 군 간부의 복무 여건이 좀 아직은 불비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군 복무가 좀 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그 순간까지 군 간부의 복무 여건 처우 개선 또 우리 병사들의 처우 개선 공히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